우리 교재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번 코스에 우리 교재에 들어가는 순서 목차가 있어요. 책 앞쪽에 보면 목차를 잠깐만 보시죠. 부동산 학개론의 목차입니다. 기본적인 목차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여러분이 아는 게 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죠. 부동산 학개론은 말입니다. 출제 비중에 관한 측면에서 목차.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정해준 국토교통부의 표준 목차입니다. 제일 첫 번째 1편이 뭐냐면 1편이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그럼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출제가 몇 문제 정도 되느냐 이거죠. 한 문제에서 보통 3문제가량이 출제됩니다.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출제 비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이 부동산학 서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동산학 서설. 제2장이 부동산의 개념과 개념 및 분류. 제3장이 부동산 특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은 표준 목차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표준 목차가 없어요. 국토부가 정해준 목차에는 여기 없어요. 그런데 국토부 목차 이외의 것에서 나오더라고요, 시험이. 그게 뭐냐면 이 부동산의 개념 이전에 기초적인 내용들, 그래서 그걸 잡다하게 쭉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부동산학 서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한 문제도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에서 한 문제, 내지 가끔 2문제 나올 때가 있는데 한 문제 나올 때가 더 많아요. 부동산 특성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탈 한 문제에서 3문제가량이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학 총론 부분의 출제 비중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의 민법의 총칙은 출제 비중이 높죠.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학 총론은 민법의 총칙처럼 출제 비중이 높진 않다. 강론을 공부하기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2편 부동산학 강론 부분입니다. 부동산학 강론 부분의 출제 비중은 얼마만큼 출제가 되느냐? 요거는 29문제에서 31문제가량이 출제돼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강론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제1장은 부동산 경제론 부분인데 이 부동산 경제론에서 출제 비중은 5문제에서 6문제가량이 출제가 되고요. 제2장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부동산 시장론의 경우는 출제가 보통 역시 4문제 내지 5문제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4문제에서 5문제가량이 출제가 된다. 그리고 제3장 역시 부동산 정책론입니다만 이 부동산 정책론 역시 4문제에서 5문제가량이 출제가 되고 제4장 부동산 투자론입니다만 부동산 투자론의 경우는 6문제에서 8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제5장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부동산 금융론의 경우는 5문제에서 6문제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많이 나올 때 제일 많이 삐딱선을 타는 게 금융론이어서 많이 나올 때 9문제가 나온 적도 있긴 합니다. 물론 적게 나올 때 4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5, 6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 제6장 부동산 개발관리론입니다.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부분이 있는데 개발 및 관리론 부분에서 역시 이 출제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보통 4문제가량이 출제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문제에서 5문제까지 많이 나올 때는 5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4문제가량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3편 감정평가론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론. 부동산 감정평가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 파트의 출제 비중은 약 15%로서 6문제에서 7문제가량이 출제가 되는데 요새는 거의 7문제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감정평가의 기초입니다. 감정평가의 기초. 문제가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제2장 부동산 가격이론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가치이론입니다. 보통 가치이론입니다만 2문제에서 3문제가량이 출제가 되고요. 제3장 감정평가의 방식입니다.